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해수의 화학적 성질에 대해서 공부를 했단 말이야. 오늘은 해수의 물리적 성질을 확인을 한번 해보자. 해수의 물리적 성질. 자, 물리적 성질에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해수의 수온의 상태, 그리고 염분, 밀도, 용존 기체. 그래서 우리는 네 가지를 중심으로 볼 거야. 그 중에 첫 번째, 수온. 자, 그러면 수온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는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지? 수온에 영향을 주는 건 먼저 첫 번째, 태양 복사 에너지가 들어갈 거야. 그래서 태양 복사 에너지가 많이 비치는 곳, 그래서 좁은 면적의 에너지가 많이 들어온다면 온도가 높아지게 되겠지. 근데 만약에 넓은 지역으로 빛이 나누어져서 들어온다면 아마 한 지역에서 받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은 작게 될 거야. 그럼 온도가 많이 올라갈 수가 없겠네. 자, 태양 복사 에너지가 영향을 준다면 이것만 영향을 주는 건 아니야.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 바람이라고 하는 것에 영향을 받게 되겠지. 우리가 실험이라는 것을 한번 하면서 얘네들이 무슨 말을 하는 걸까 한번 찾아볼까? 자, 바닷물이다. 바다가 이렇게 담겨져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는 온도계를 어떻게 볼 거냐? 요 위에 설치, 조금 아래에 설치, 더 깊은 곳에 설치 이렇게 들어가면서 수온의 깊이에 따라서 온도를 비교를 해보려고 해. 처음에 이렇게 수조에다가 아무것도 넣어 놓지 않고 기본적인 물만 넣어 놓고 수심에 따라서 라고 이야기를 하고 수온의 변화는 하고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 거지. 그랬더니 수온의 변화가 거의 없었어. 자, 우리는 이렇게 되면 자, 햇빛이 비치지 않았고 에너지도 많이 받지 않는 곳이라는 형태를 취할 수가 있을 거야. 여기에 우리는 전등을 켜줄 거야 라고 하지만 그것이 우리 바다에서는 태양의 빛이 들어왔어 라고 할 거란 말이야. 태양의 빛이 비치면 분명히 수온이 올라갈 텐데 이 태양빛이 물속 깊은 곳까지 파고들지는 못하고 에너지를 전달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표층의 온도는 높고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온도가 낮아지는 모양을 보이게 되겠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표현을 해줄 수가 있다. 자, 여기에 부채로 바람을 일으킨다면 이라고 우린 실험을 할 수가 있고 실질적으로 바다에서는 바람이 불어준다면 이라고 되겠지. 그럼 바람에 의해서 요 표층에 있는 물들은 다시 고르게 섞이기 시작을 할 거야. 그래서 이렇게 섞여 있는 온도 구조를 표현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래서 바람까지 불 때를 기준으로 우리는 해수의 층을 세 개의 층으로 나누어서 비교를 해줄 수가 있다. 첫 번째 층은 햇빛에 의해서 따뜻해진 물이 바람에 의해서 고르게 섞인 층이라고 하여 혼합층이라고 이름을 붙여줄 거야. 혼합층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에 의해서 형성이 된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질문에 혼합층이 발달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바람이 강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 또 다른 말로는 두께가 두껍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말. 이해가 됐어? 두 번째, 온도가 위는 높은 온도를 가진 해수가 존재하고 아래쪽에는 온도가 낮은 해수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높은 애는 원래 약간 부피가 커지면서 밀도가 작아져 위에 있으려고 하니 이 물이 아래 위로 섞이지
않는 층이 나타나겠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수온 약층이다 라고 부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수온 약층이란 온도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이 온도 차이 때문에 서로 섞이지 않아서 안정한 층이다 라고도 표현을 하고, 물질의 교환이 일어나지 않는다 라고도 표현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혼합층의 발달처럼 수온 약층이 발달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겠느냐라고 하면 위에 있는 층과 아래에 있는 층의 수온 차이가 크다가 되겠다. 그래서 온도 차이가 클수록 수온 약층은 발달했구나라고 말하겠지. 가장 깊은 안쪽은 심해층이라고 해서 온도 변화가 거의 없이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층을 말할 거야. 그러면 지금 하얀색 점선, 파란색 점선, 노란 선이 있는데 이것을 위도별 또는 계절별로 확인을 한번 해보자. 위도로 따져주면 햇빛이 가장 강한 파란 선은 아마도 적도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겠지. 하얀 점선은 온도가 낮았기 때문에 햇빛을 잘 받지 못하고 있구나 라고 할 수가 있어서 극지방이라고 불러줄 수가 있겠네. 그럼 노란 선은 그 사이쯤 되므로 중위도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겠다. 이걸 계절로 묶어볼까? 극지방에 해당하는 것은 추운 지역, 바로 계절로는 겨울이라고 부를 것이고, 그리고 적도는 여름 더울 때라고 본다면 중위도로 표시된 이 그림이 아마도 봄, 가을의 날씨를 표현하겠지. 그래서 우리는 가장 혼합층이 발달했을 때 그러면 중위도 해역이거나 봄, 가을의 해역입니다 라고 표현을 할 것이고, 수온 약층이 가장 발달하였다 그러면 적도 해역 또는 여름의 해역입니다 라고 표현을 해줄 수가 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 이렇게 표시를 한 이 수온선을 온도가 일정한 선을 연결한 걸 등수온선이라고 불러줄 거야. 이 등수온선이라고 하는 건 지금 보니 적도, 중위도, 극지방에서 위도별로 표시가 되네. 그래서 등수온선은 위도와 나란한 경향이 있다라고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겠다. 자, 두 번째, 수온에 이어서 이번에는 염분. 염분이라고 하는 것은 해수에 녹아있는 염류를 이야기하는 것이잖아.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평균 우리 지구에 있는 바다의 염분 값이 얼마냐라고 했을 때 35 PSU라고 이미 정해줬었단 말이야. 이러한 염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평균이라는 거지 모든 바다가 다 동일하다 이런 뜻은 아니라고. 그래서 염분이 높은 바다가 생길 수도 있고 염분이 낮은 바다가 생길 수도 있겠지? 염분이 높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증발량과 강수량을 비교해 봤을 때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더 크다면 그러면 물이 자꾸 빠져나가니까 그 바다는 아마도 염분이 증가를 하게 될 것이다. 또 만약에 극지방이라면 해빙과 결빙이 있다라고 했을 때 빙하가 형성이 되는 결빙이 이루어진다면 그러면 물이 얼음으로 사라졌으니까 그 바다는 다시 염분의 값이 증가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고, 염분이 낮아진다면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적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며 해빙이 결빙보다 더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고 또 하나 육지에 물이 유입되고 있다라고도 표현을 해줄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염분의 값도 해수 안에서 비교를 해보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지. 자, 첫 번째 수온, 두 번째 염분, 그러면 세 번째는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야. 자, 세 번째는 바로 밀도라고 하는 거야. 자, 밀도라고 하는 것은 부피분의 질량이 될 거야. 만약에 온도로 비교를 하려면 온도가 높은 바다는 상대적으로 부피가 약간 늘어나지게 되겠지. 그러니까 부피가 커지니까 밀도가 작아진 바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거야. 그렇다면 온도가 낮을수록 밀도는 오히려 증가하겠구나 라고 비교를 해줄 수가 있어. 자, 염분으로도 밀도를 비교해 줄 수가 있겠네. 염분으로 비교하면 어떻게 될까? 똑같은 해수 안에, 해수의 부피 안에 염분이 높다면 들어있는 물질의 양이 많아지니까 질량이 증가하게 되겠지. 그래서 염분이 높을수록 밀도가 크다라고 이야기를 할 건데 그 중에서 이 밀도는 해수의 온도에 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해서 민감하다 표현을 쓸 수가 있어. 무슨 얘기냐면 염분이 높더라도 해수에 의한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 해수의 온도에 의한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아까 우리가 해수의 온도, 깊이에 따른 그래프를 봤잖아. 그래서 온도가 우리가 이렇게 그려진다면 이것은 수온의 그래프야. 그러면 밀도는 어떻게 되냐? 요렇게 그려지는 게 밀도의 그래프다. 그래서 수온 약층에서 얘네들을 평가를 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 얘네들을 위도에 따른 표층 수온을 갖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위도에 따른 이라고 했으니 여기를 0도인 적도, 90도인 극지방으로 놓는다면 당연히 수온의 상태는 어떻게 될까? 수온은 0도가 높게 나타나지 않겠어? 그래서 이렇게 수온의 그래프가 나타날 거야. 그럼 밀도의 그래프는 어떻게 되겠니? 수온의 반대로 밀도가 나타나지겠지? 그래서 밀도가 나타나지다가 만약에 빙하가 해빙이 되는 지역이 있다면 극지방이더라도 다시 살짝 낮아질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 자, 이러한 염분과 밀도 그리고 수온을 엮어서 그래프로 확인을 해줄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수온 염분도라고 이야기를 할 거야. 자, 수온 염분도라고 하는 것은 TS도라고 하는 그래프인데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세로축에다가 수온을 한번 놔보자. 그리고 가로축에다가 염분을 한번 놓아볼게. 그러면 수온이 높아지고 염분이 높아진다면 여기다가 등 밀도선을 한번 그려볼 거야. 자, 등 밀도선은 보통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같은 염분이 있는 바다에서 수온이 높다면 밀도의 값은 어떻게 된다고 했지, 우리? 그렇지. 수온이 높으면 밀도는 낮아진다 그랬지.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애가 밀도가 낮은 등 밀도선이 되고 요 밑에 있는 것이 밀도가 높은 등 밀도선이 되는 거야. 내가 어느 바다를 주겠지? 그 바다의 수온이 여기다.
근데 그 바다의 염분의 값은 여기였다라고 주어진다면 그 바다의 밀도는 하는 값을 우리는 찾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 그래프로 비교를 하는데 이러한 그래프를 비교하면서 우리는 표층 해수에서부터 심층으로 갈 때까지 변화를 봐줄 수가 있지. 마지막으로 네 번째, 바닷속에 녹아있는 용존 기체의 양을 비교해 볼 수가 있는데 용존 기체가 물에 녹았다라고 하는 것은 해수에 대한 용해도로 평가를 해볼 수가 있어. 기체가 물에 잘 녹으려면 수온은 낮아야 한다. 수온이 높으면 에너지를 받아서 날아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거든. 그러니까 수온이 낮고 압력, 즉 수압의 값이 클수록 기체를 물속에다가 녹여둘 수가 있다. 이것이 이제 기본 전제다. 그러면 수심을 깊이에 따라서 비교해 보았을 때 햇빛이 비치고 있다면 자, 용존 기체는 내가 산소와 이산화탄소로 비교할 거거든. 자, 산소의 경우는 가장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갈수록 어디에 가장 많이 들어있겠니? 당연히 맨 위에 가장 많이 있을 거야. 이유는 바로 물속에서는 광합성을 하는 생물들이 햇빛을 받아 광합성을 하기 위해 위로 올라올 거거든. 그래서 산소가 위에 많이 있고 밑으로 갈수록 줄어들었다가 수심이 밑에가 온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다시 약간 늘어나는 형태의 산소의 그래프를 볼 수가 있겠지. 그럼 이산화탄소는 어떠할까? 산소로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는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광합성을 해야 되니 이산화탄소는 오히려 가장 위에 적을 거야. 하지만 밑으로 갈수록 수심이 깊어지니 이산화탄소는 밑으로 갈수록 증가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자, 해수의 물리적 특성을 수온, 염분, 밀도, 용존 기체에 따라서 살펴보았다. 문제로 적용하면서 꼭 한번 확인해 보길 바래.